불리한 창간 18주년을 맞이해서 2022 경제산업비전 포럼 쓴소리 윤석열 정부의 2030 MZ세대가 전하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죠. 자,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전,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었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느껴졌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나?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권지웅 토론자부터 말씀 시작해 주실까요? 네네. 네. 사실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 후보 시절 때 개인적인 어떤 모습 자체를 평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당시 선거에 대한 어떤 국면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좀 이야기 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사실은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든 국내 다른 경제 상황의 문제든 어떻든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내고 혹은 아니면 잘 설명해내길 바랬는데 그것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2017년에 촛불이 있으면서 당선된 정부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개혁되길 기대했는데 그것이 기대만큼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적 성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더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전환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정리라든지 혹은 아니면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쪽 진영이 뭔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아니라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한번 정권을 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이것을 좀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닌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끊어내기가 좀 힘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을 공격하기에도 좋고 새로운 어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시기에도 좀 적합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성민 토론자님. 저는 청년부자역으로 있으면서 가장 옆에서 봤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제일 원했던 모습은 부패에 맞서는, 그리고 전 정부의 이제 불공정 이슈에 의해서 아까 앞서 권지웅 대표가 말했던 그런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겹쳐졌다고 보는데, 굉장히 소탈했습니다. 소탈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크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서 좀 지금까지의 그 국회에 있던지 정치에 있던지 계셨던 분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셨고,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청년 보좌역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했었고, 그것은 지지율이 안 좋았을 때 극복했던 원동력이 또 되기도 했었고, 여기 계셨던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던 것도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었고, 또 중요한 거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하고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도 나왔겠지만 지하철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의 그런 이 홍보 흥행에 대한 이런 공약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 이슈라든지 불공정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에 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치인의 상을 좀 보여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이전에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어떻게 받아들였나, 어떻게 인식되었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신인규 토론자께 묻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토론 배틀이라는 그 주제도 붙였는데, 저는 말 그대로 진짜 토론 배틀을 통해서 정치권에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준석 대표 당대표 취임 이후에 했던 나눔 국대다 일기를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됐는데요.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 보니까 저는 사실 기성 정치권의 문법이나 그런 어법과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좀 시각과 많이 좀 가깝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선 기간 때 그 메머드 선대위 비판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번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가
제가 그때 후보님을 한번 따로 이렇게 뵀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후보님께서 당시에 나는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내 머릿속에 당신들의 생각을 좀 주입을 시켜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과 함께하면 이 나라를 정말 바꿀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대선 마지막까지 그 열정열차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제 2회 순회하는 열차를 제가 또 기획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애착이 크다라는 점을 제가 전제를 드리고 여기서의 그 쓴소리라는 것이 사실 그 듣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듣기는 쓰죠. 근데 이 쓴소리가 독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이 정말로 애정과 충정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밝히겠고요.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후보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맏형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맏형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그 과거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수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고 대한민국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했던 그런 공직자의 헌신, 노력을 하면서 당시에 많은 검사들이 좌천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리더로서, 형으로서 그런 맏형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뭐 거기에 뭐 포용력이라든지 뭐 공정, 정의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취임 이후에 또 보여주는 모습은 저는 막내 리더십으로 변질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막내 리더십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뭐 포용성도 없고요. 자기 주장만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면서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에서 자꾸 괴리가 되고 있는데 그 괴리에 대해서도 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자기가 오르면 언젠간 국민들이 인정해 줄 거다라는 잘못된 저는 확신 속에 사로잡힌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막내 리더십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 아마 한 7월 달 정도 될 겁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전격적으로 입당을 해서 놀라움을 줬었는데 집권을 할 때는 국민의힘의 옷을 입고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당을 기반으로 집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는 사실 정당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대해서도 불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사실 이제 정치의 실종으로 지금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변화된 모습이 매우 좀 안타깝고 오늘 좀 더 쓴소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동수 토론자님. 저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후보 시절이든 지금이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제 언론에서 비춰진 모습들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어떻게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보면은 뭐 구지개 발언도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잠깐 묻히긴 했지만 뭐 고등학교를 기술고 예술고 이런 걸로 나누겠다는 발언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어제 이제 그 뭐 아나바다가 뭐냐고 여쭤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일반인들 사는 것과 동떨어진 이런 판단이랑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당시에 뭐 구글 정부를 만들겠다,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사실 사람이 어떤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깊이가 부족할 때 대개 나오는 것들이 그런 추상적인 개념어들, 관념어들 아니면은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 윤석열 후보께서 예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고 사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도 그렇고 제대로 된 어떤 국정 철학이나 비전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거운동할 때도 보면은 그냥 뭐 문재인 정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재명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였죠.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되셨으면 이 관성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후보 시절의 공격수로서 야당의 후보로서 공격수로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이제 대통령이 된 이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된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민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현안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어떤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전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신문 사회면도 많이 보시고 데일리한 이 사회 섹션 좀 많이 챙겨 보시라. 예? 좀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